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7살 상우는 아침 7시 정각에 알람이 울리면 습관처럼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 민정의 얼굴을 잠깐 바라보다가 조용히 침실을 나섰죠. 15년간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과장 직책을 맡고 있는 상훈에게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어요. 간단히 세면을 마치고 어제 저녁에 미리 준비해둔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민정이 이미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35살인 민정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집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전부터는 저녁 시간에 동네 헬스장에서 파트타임 트레이너로도 일하기 시작했죠. 좋은 아침이야 상훈이 말하자 민정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일찍 가는구나. 민정의 목소리에는 어느새 익숙해진 듯한 톤이 묻어났어요. 상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쓴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하루가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그렇듯 회의와 업무에 파묻혀 지냈어요. 점심시간에도 거래처와의 미팅이 있어서 제대로 쉴 틈이 없었죠. 오후 3시쯤 되어서야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민정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헬스장 일이 좀 늦어질 것 같다는 내용이었죠. 최근 들어 민정이 늦게 들어오는 일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새로 시작한 헬스장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파트타임이라고 해도 회원들을 상대하는 일이니까 마감 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해했죠. 하지만 요즘에는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상훈이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면 민정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혼자 저녁을 데워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기다리다가 잠들어 버리는 일이 반복되었죠. 민정이 들어와서 살그머니 침대로 들어올 때면 상훈은 깨어나곤 했지만 괜히 깨어있다고 말하기도 어색해서 잠든 척 했습니다. 어제도 민정은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돌아왔어요. 헬스장 마감이 늦어졌다며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죠. 상훈은 고생했다고 말해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민정이 일을 시작한 지는 3달 정도 되었는데 처음 한 달은 보통 9시쯤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 사정상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상훈은 가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헬스장에서 일하는 다른 트레이너들도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생겼죠. 하지만 민정을 의심한다는 게 스스로도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애써 지우려고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상훈은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민정은 헬스장에 나가야 한다며 서둘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주말에도 개인 PT 수업이 있다고 했죠. 상훈은 오랜만에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려고 했는데 집안이 좀 어수선해 보였습니다. 민정이 나간 후 상훈은 집 정리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거실 청소를 마치고 나니 베란다에 세워둔 민정의 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세차를 하지 않아서 먼지가 꽤 쌓여 있었죠. 어차피 시간도 있으니 차라리 세차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스로 물을 뿌리고 세제를 발라가며 정성스럽게 차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외부를 깨끗하게 마친 후에는 내부 청소를 하기로 했어요. 운전석 시트를 앞뒤로 움직여가며 바닥에 떨어진 휴지 조각들을 주워 담았죠.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청소했습니다. 이제 조수석 차례였어요. 조수석 시트를 앞으로 당겨보니 발밑 깊숙한 곳에 뭔가 청 같은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행주나 걸레인 줄 알고 손을 뻗어 꺼냈죠. 그런데 막상 꺼내서 펼쳐보니 남성용 속옷이었어요. 그것도 자신이 입는 브랜드와는 전혀 다른 종류였습니다. 상훈은 잠시 멍하니 그 속옷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민정의 차에 남성 속옷이 들어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처음에는 자신의 것이 어떻게든 차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가능성은 없었어요. 평소에 민정의 차를 탈 일도 거의 없었고, 설령 탔다고 해도 속옷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그 속옷은 자신이 절대 입지 않을 만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상우는 주로 무난한 색깔의 심플한 속옷을 선호했는데, 손에 들린 건 형광색에 가까운 화려한 색깔이었어요. 사이즈도 자신보다 조금 작아 보였죠. 민정이 돌아올 때까지 상우는 계속 그 속옷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혹시 민정이 헬스장에서 가져온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왜 남성 속옷을 가져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저녁 9시쯤 민정이 돌아왔어요. 피곤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민정을 보며 상우는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추궁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았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민정이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오자 상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차 청소를 했는데 이상한 게 나왔어. 그러면서 테이블 위에 놓아둔 속옷을 가리켰어요. 이거 뭐야? 민정은 순간 표정이 굳어지는 듯 했지만 금방 태어난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정은 잠깐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상훈에게 다가왔어요. 아, 그거 말이야. 민정이 속옷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아마 헬스장 세탁물에 섞여 들어왔나? 봐, 그러면서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 어깨를 으쓱했죠. 상우는 민정의 설명을 듣고 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헬스장 세탁물이라니. 그게 어떻게 민정의 차 조수석 발밑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계속해서 당연하다는 듯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며칠 전에 세탁소에 맡기려고 뒷좌석에 세탁물을 실었거든. 그때 흘린 것 같아. 민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헬스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가끔 이런 일이 있다니까. 회원들 수건이나 옷가지가 섞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 상우는 민정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헬스장 같은 곳에서는 세탁물이 섞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민정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죠. 결혼한 지 12년이 넘도록 민정은 한 번도 상훈을 속인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계속 들었습니다. 왜 하필 남성 속옷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민정이 설명한 대로라면 여성 회원의 옷가지가 섞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헬스장에는 남성 회원들도 많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민정은 속옷을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말했어요. 이런 거 가져와서 미안해.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 그러면서 상훈의 팔을 살짝 잡고 애교스럽게 웃었죠. 상훈은 그런 민정을 보며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상훈은 계속 그 일을 떠올렸습니다. 민정의 설명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민정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민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상훈을 위해 아침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커피를 내려주고 토스트를 구워주는 모습이 예전과 똑같았어요. 상훈은 어제의 일이 정말 별일 아니었다고 생각하려고 했죠. 민정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걸 보니 자신이 괜한 의심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출근길에 차를 운전하면서도
계속 그 일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조수석을 볼 때마다 어제 그곳에서 발견한 속옷이 떠올랐어요. 민정의 설명을 믿고 싶었지만 완전히 납득이 되지는 않았죠. 특히 그 속옷의 화려한 색깔과 디자인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우는 민정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별다른 의도는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시선이 따라가게 되었죠. 민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저녁에는 헬스장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차를 몰고 나가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에는 주로 걸어서 헬스장에 갔었는데 요즘에는 차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리가 멀지 않은데도 말이에요. 민정에게 왜 요즘 차를 자주 가져가느냐고 물어보니 일 끝나고 장을 보거나 친구를 만나는 일이 생겼다고 했죠.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상훈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정이 나간 후 상훈은 문득 민정의 차에 블랙박스가 있다는 걸 떠올렸어요. 작년에 자신이 직접 설치해 준 것이었죠. 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면 민정이 어디를 다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상우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정을 의심한다기보다는 그냥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소god건으로 생긴 의문을 해소하고 싶었죠. 주말 오후 민정이 친구를 만나러 나간 사이에 상우는 민정의 차로 향했습니다.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조심스럽게 분리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메모리 카드를 집으로 가져와서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죠. 처음에는 어떻게 파일을 열어야 할지 몰라서 한참 헤맸어요. 블랙박스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한 후에야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며칠간의 주행 기록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상우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끼며 영상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죠. 대부분은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집에서 헬스장까지 가는 길,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 별다른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어요. 상우는 안도감을 느끼면서 계속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역시 자신의 의심이 기우였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흘 전 영상을 보던 중 이상한 장면이 나왔어요. 민정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조수석에 남자가 한 명 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찍힌 화면이라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남성이었어요. 상우는 화면을 멈추고 자세히 들여다봤죠. 그 남자와 함께 어느 카페 앞에 차를 세우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이 뒷모습으로 찍혀 있었어요. 상우는 목이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정이 언제부터 남자와 함께 다녔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영상이었어요. 같은 날, 저녁 민정의 차가 낯선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상우는 눈을 의심했어요. 화면을 다시 돌려서 확인해봐도 분명히 모텔이었죠. 네온 사인에 모텔이라고 쓰여 있는 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상우는 충격을 받은 채로 계속 다른 영상들을 확인해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날 하루 만의 일이었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영상에도 같은 남자가 민정의 차에 타고 있는 장면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날에는 같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죠. 상우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화면을 확대해서 그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블랙박스 화질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몇 번 돌려보니 얼굴 윤곽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정확히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죠. 계속 영상을 보던 중 상우는
그 남자가 민정과 함께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오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했어요. 헬스장에서 만난 사람이라면 굳이 집까지 따라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상우는 더욱 자세히 화면을 들여다봤죠. 그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사람이 잠시 서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민정과 그 남자가 마주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둘 사이의 분위기가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보였죠. 상우는 화면을 멈추고 그 남자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그 남자는 한두 달 전까지 아파트 아래층에 살던 세입자였습니다.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혼자 살면서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곤 했었죠. 상훈과 민정 부부와도 몇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 남자는 한 달 반 전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하지만 이사 후에도 몇 번 아파트에 와서 남은 짐을 정리한다고 했었어요. 그때 민정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친절하게 말해줬던 기억이 났죠. 상우는 그때 민정의 친절함을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상우는 그동안의 기억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이사 가기 전 마지막 몇 주 동안을 떠올려 봤어요. 그때 민정이 유독 그 남자와 자주 마주쳤다고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다거나 복도에서 인사를 나눴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었죠. 그리고 그 남자가 이사 간 후에도 민정은 가끔 그 사람 이야기를 꺼냈어요. 짐 정리하러 와서 힘들어 보였다거나 새로 이사 간 곳이 어떻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때는 단순히 이웃에 대한 관심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 전혀 다른 의미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상우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혹시 민정과 그 남자가 그때부터 이미 뭔가 특별한 관계였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남자가 이사를 간 것도 어쩌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멀리 이사 간 게 아니라 차로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을 가능성도 있었죠. 며칠이 지나서 상우는 다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혹시 놓친 것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이번에는 좀 더 최근의 영상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죠. 날짜 순으로 하나씩 재생하면서 민정의 행적을 추적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영상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영상 화질은 여전히 선명하지 않았지만 소리가 함께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보통은 차량 외부 소음만 들렸는데 이번에는 차량 내부에서 나는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나마 들려왔어요. 상우는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귀를 기울여 들어봤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해서 들어보니 민정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웃는 남자의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죠. 상우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끼며 계속 집중해서 들어봤습니다. 민정의 목소리가 조금씩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진짜 미쳤었어. 민정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우는 귀를 의심했어요. 민정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민정의 목소리였죠. 이어서 더 충격적인 말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랑 할 때보다 오빠랑 하는 게 훨씬 좋아. 몸이 다 열리는 느낌이야. 민정의 목소리였어요. 상우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상우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조수석에서 발견한 남성 속옷, 민정의 늦은 귀가 그리고 지금 들은 대화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어요. 민정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죠.
녹음된 내용을 몇 번 더 들어보니 다른 말들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나이가 좀 어린 것 같았어요. 아래층에 살던 그 남자가 맞다는 확신이 들었죠. 민정이 그렇게 친근하게 부를 만한 사람은 그 남자밖에 없었거든요. 상우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명확했어요.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모텔 출입 장면 차 안에서 나눈 대화. 그리고 조수석에서 발견한 속옷까지 모든 것이 민정의 불륜을 증명하고 있었죠. 상우는 컴퓨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2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민정을 믿고 사랑했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죠.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상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늦게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옆에 누워있는 민정을 바라보며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어요. 민정이 그렇게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죠. 다음 날 저녁 상우는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민정을 기다렸습니다. 평소라면 민정이 헬스장에서 돌아올 시간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상우는 민정에게 문자를 보냈죠. 오늘은 일찍 들어와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민정은 8시쯤 집에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들어온 것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민정의 표정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상훈이 왜 일찍 들어오라고 했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어요. 상훈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옷을 갈아입고 나오기를 기다렸죠. 민정은 평소와 다른 상훈의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조심스럽게 거실로 다가왔어요. 무슨 일 있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상훈은 민정을 바라보며 잠시 말없이 있었어요. 12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죠. 민정아 앉아 상훈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정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상훈 맞은편에 앉았어요. 상훈은 노트북 화면을 민정 쪽으로 돌렸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민정이 그 남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을 벌린 채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상훈은 아무 말 없이 영상을 계속 재생했습니다. 이어서 차 안에서 녹음된 민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날은 진짜 미쳤었어. 남편이랑 할 때보다 오빠랑 하는 게 훨씬 좋아. 몸이 다 열리는 느낌이야. 민정 자신의 목소리였죠. 민정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상우는 노트북을 덮고 민정을 바라봤어요. 이제 뭐라고 할 거야? 상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민정은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한참 후에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변명처럼 들리는 말들이 이어졌어요. 그냥 위로받고 싶었어. 당신은 항상 일에만 집중했잖아. 난 너무 외로웠어.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상우는 민정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외로웠다고 해서 바람을 피울 이유가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그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을 비하하는 말까지 하다니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텔을 갔고 내 차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상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계속 울기만 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상우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 파일, 그리고 조수석에서 발견한 속옷까지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가져갔죠. 변호사는 충분한 증거라며 이혼 소송에서 유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상우는 협의 이혼이 아닌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어요. 민정의 잘못이 명확한 상황에서 굳이 합의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죠. 동시에 불륜 상대인 그 남자에게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는 그 남자의 신상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어요. 상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예전 세입자의 정보를 알아냈죠. 다행히 이사할 때 새 주소를 남겨놨더라고요. 민정은 상훈의 결정을 알고 나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상훈의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었죠. 내가 뭘 잘못했는진 나중에 생각할게. 근데 넌 선을 넘었어. 상훈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집 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민정은 헬스장 일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상훈은 민정과 마주치는 것 자체가 괴로워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한 달쯤 지나서 민정은 결국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상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민정 측에서 다툴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블랙박스 증거가 결정적이었어요. 재산 분할에서도 상훈에게 유리하게 결정이 났죠. 상간자 위자료 소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년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어요. 상훈은 그 아파트에서 나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살았던 집이었지만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민정과의 추억이 너무 많이 서려 있는 곳이었거든요. 이사 짐을 정리하면서 상훈은 창고에서 작은 박스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그날 조수석에서 발견했던 남성 속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증거로 보관해뒀던 것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상훈은 그 속옷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만약 그날 세차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계속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조그만 천 한 장이 우리 사이 다 뒤집었네. 상훈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던 거죠. 민정이 조금만 더 조심했다면 발각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상훈은 그 속옷을 쓰레기 봉투에 넣고 박스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어요. 37살 아직 늦지 않은 나이라고 생각했죠. 민정과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되어야 했어요.